그날은 조선의 역사가 바뀐 날이었다. 조선 초기 최대의 정변이었던 계유정난의 밤. 망설이던 수양대군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문 밖으로 나온 수양대군 앞에는 그녀가 서 있었다. 그리고 16년 후 13살의 어린 왕 성종 곁에 또 그녀가 있었다. 조선 초기 역사의 경랑을 헤쳐나온 세조비 정희왕후. 나라의 기틀을 세워가던 조선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520여) 년의 조선 역사를 이끌어온 임금은 모두 27명, 그리고 왕후는 37명이었습니다. 보통 조선 역대 임금에 관한 이야기는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만 왕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몇몇의 왕후들은 궁중암투의 주역 정도로만 기억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조선 초기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왕후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 세조의 부인인 정희왕후입니다. 정희왕후는 세조, 예종, 성종 등 조선의 새 임금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왔는데요. 세조의 부인이자 예종의 어머니, 그리고 성종의 할머니였습니다. 특히 성종대에는 조선 최초로 왕을 대신해 정사를 돌본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사 전. 오늘의 주인공은 임금의 아내이자 어머니, 할머니의 삶을 살았던 정희왕후입니다. 먼저 사가의 평범한 소녀에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정희왕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두기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교화의 한 야산. 이곳에는 파평윤씨 정정공파의 증시조인 윤번과 그의 후손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당시 명문 거족의 후예였지만 윤번의 벼슬은 비교적 한직에 머물러 있었다. 대신 그의 풍채는 넉넉했다고 전해진다. 사분이라고 큰아드님. 아드님이시고요. 네, 사윤 둘째 아드님, 또 사흔 셋째 아드님. 네. 흔사위 홍원영. 윤번은 모두 3남 7녀를 두었는데 족보에는 사위들의 이름도 남아있다. 노덕기, 한계미, 그리고 막내 따님이 정희왕후. 예. 그런데 막내딸은 사위 이름 대신 정희왕후라 적혀있다. 정희왕후는 옛날 우리 제일 우대조 할아버지인 정정공 할아버지 따님이니까 네. 정중에서 무슨 이러쿵저러쿵 뭐 평은 수는 없군요. 하여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윤번의 막내 사위는 수양대군, 즉 세조였다. 평범한 사가의 막내딸에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정희왕후. 거기에는 어린 정희의 당돌한 사연이 숨어있다. 어느 날 윤번의 집에 궁궐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수양대군의 혼처 자리를 알아보려는 감찰각시였다. 정희의 언니를 선보러 온 자리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린 정희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 아이의 기상이 범상치 않아 보통 사람과 비할 바 아닙니다. 다시 보길 청합니다. 그 자리에서 감찰각시는 언니 대신 어린 정희를 선택했다. 몸이 좋았다는 게 아마 그 체질이 아버지 닮지 않았을까. 몸이 좀 넉넉하고, 그리고 그런 자리 웬만한 저 수줍음이 많거나 이러면 아마 안 들어갈 텐데
그 자리를 부득부득 들어가서 이제 그 끼고 거기서 이야기할 때 이제 감찰각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인상을 가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총명해 보이고 똑부러지게 보였다. 이거는 그러면서도 좀 뭐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었는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11살의 어린 정희는 언니를 대신하여 수양대군과 혼례를 치루었다. 당시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 따라서 궁궐에 살 수 없는 신분이었다. 그러나 세종과 소헌왕후는 둘째 며느리인 정희를 자주 궁궐로 불러들였다. 세종의 각별한 관심으로 정희는 궁중법도를 익혀나갔다. 또한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했다. 이러한 정희 부인에 대한 세종과 소헌 왕후의 사랑은 각별한 것이었다. 둘째 며느리 이하는 궁중에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데 세종이 그 둘째 며느리를 너무 이뻐해서 아이 낳을 때 궁중에서 와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서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를 정희왕후는 궁중에서 낳습니다. 그 세종이 아마 허락한 건데 실제는 뒤에서 그 시어머니가 그 둘째 며느리 궁중에 들어와서 좀 아이를 낳게 하자. 이렇게 해서 궁중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조선 500년에.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히 시부모 사랑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종은 엄격한 시아버지였다. 첫째 며느리 휘빈 김씨와 봉씨를 조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궁궐에서 내쫓았다. 그러나 정희 부인의 처신은 달랐다. 정희왕후 같은 경우는 정희왕후의 외척, 그러니까는 친정 세력들, 외척들이 이제 뭐 정치에 참여해갖고서는 뭐 부정부패를 일으킨다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전국을 운영을 하면서 뭐 농단을 한다라는 그런 폐해가 후대와 비교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이 재위 32년 만에 죽자 조선 역사에는 검은 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다.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김종서, 황보인 등 의정부의 훈구 대신들이 실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왕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했다. 이른바 황표정사가 그것이었다. 의정부에서 ABC 세 사람 만약에 후보자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을 의정부에서 임명받기를 원하였다고 하면 A 밑에 그 황표, 누런 색의 그 표시를 부착해서 그 국상 중이었던 궁궐에 있는 단종에게 갖다 주게 했던 거죠. 그러면 단종은 관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표가 찍혀 있는 A 밑에 그 필점함으로써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왕의 승인을 받는 모습을 가졌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인사의 내용,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의정부가 주도했다. 또 다른 정치 세력이 있었다.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 그는 자신의 별장인 이곳 무계정사에서 장사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다.